안녕하세요. DIY의 모든 것 엘카입니다. 오늘은 공업사에 가면 무조건 교환하는 것을 복원으로 살려내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슬란 차량을 몰고 오신 한 고객님께서 뒷범버가 큰 범위로 완전히 깨지는 손상을 입으셨는데요. 혼자 복원하기에는 작업 난이도가 좀 높아서 유료 교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험회사엔 고객님께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미수선 처리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신 건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접기와 복원 노하우를 직접 배우시면서 깨진 범버를 용접하고 복원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단순한 도색이 아니라 플라스틱 자체를 이어붙이고 형태를 살려내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하셨기 때문에 실제 정비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복원이 셀프로도 가능하다는 걸 몸소 확인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복원 도색을 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슬란 뒷범버 DIY 용접 복원. 자, 보시면은 완전히 범퍼가 박살이 났어요. 깨져가지고 이렇게 쫙 갔죠. 이렇게 이쪽도 쫙 가고 여기도 뭐 이만큼 해서 이렇게 쫙 가고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사 가면 무조건 교환입니다. 교환이고 복원을 해주진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확대된 사진이네요. 지금 이쪽 부위 깨진 것도 중요하지만 요 부위들 요 부위하고 이제 요 부위들 이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이쪽 판이 위로 튀어나와 있죠. 이쪽 판을 이쪽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어느 정도 틈은 같이 이제 일치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작업할 때 우선 열을 줘서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을 주게 되면은 유연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범버 뒤쪽에서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서 이 부위가 이 부위가 이 부위가 요 면과 딱 일치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열을 준 다음에 그 작업을 먼저 1번 순위로 합니다. 이 보고 고객님께서 엄두를 못 내셨어요. 파손 부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지금 범퍼 용접기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심을 박는 과정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심을 박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부위가 같이 일체화가 되게끔, 결합이 되게끔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뒤에 사진을 볼게요. 지금 이제 그 작업까지는 안 했는데, 원래 요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깨진 끝부분들, 요 끝부분들, 요런 끝부분들, 이런 끝부분들, 요 끝부분들은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는 게 좋아요. 구멍을 뚫어줘서 더 이상 이제 그 크랙이 가지 않게끔 구멍을 뚫어줘가지고 크랙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제 유리 복원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유리 복원도 이제 쫙쫙 금이 가 있으면은 금 간 끝부분은 드릴로 살짝 뚫어줍니다. 완전하게 뚫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살짝 어느 정도 더 이상 크랙이 진행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크랙이 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줬습니다. 용접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샌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라인더로 우선 처음에 약간 이제 홈을 내준 거예요. 홈을 살짝 내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용접 범버 용접기를 사용해 가지고 플라스틱 용접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심을 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박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라인더로 밀면은 바로 날아가니까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확대된 사진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심은 그라인더로 날리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바른 거는 뭐냐면은 FRP 퍼티예요. FRP 퍼티인데 이거를 이제 바르기 전에 아까 이제 용접 심을 바꿨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용접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샌딩을 180번으로 우선 기본적인 샌딩을 해줍니다. 표면 정리를 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린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FRP가 아니라 플라스틱 퍼티입니다. 플라스틱 퍼티를 발라줍니다. 자, 플라스틱 퍼티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플라스틱 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버 쪽에 좀 많이 사용하는데 못 보신 분들이나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이 플라스틱 퍼티는 약간 유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범버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퍼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르게 되면은 표면이 좀 거칠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퍼티로 다시 이제 메꾸는 작업을 해줍니다. 우선 이렇게 플라스틱 퍼티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퍼티를 발랐죠. 퍼티를 바르기 전에 플라스틱 퍼티를 바르고 그 다음에 샌딩을 해줍니다. 또 샌딩을 해주는데 180, 220, 320번까지 샌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퍼티를 바릅니다. 퍼티를 바르고 이제 뭐 한 번에 완성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바르고 이제 샌딩하고 좀 모자르면 또 다시 바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면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거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자 이제 샌딩을 했는데요. 우선 요 작업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320 작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퍼티를 바르고 퍼티를 바르기 전에 이제 크린 작업 해야죠. 자, 크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퍼티를 바르고 그 다음에 320, 400, 600번까지 샌딩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600번까지 샌딩을 한 장면이고요.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뭐 샌딩하는 거야 뭐 이 끝에 부분이 옅어지면 된다 이제 그래야 나중에 이 턱이 안 생긴다 뿌렸을 때 요 끝에 부분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범버는 이 범버는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이제 이런 각들을 좀 어떻게 편하게 살리느냐 샌딩 퍼티를 바르고 샌딩할 때 좀 편하게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스킹 테이프 아시죠? 종이 테이프. 그거를 요 각을 토대로 각 살짝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줘요. 이게 마스킹 테이프예요. 종이 테이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위쪽 면부터 샌딩을 합니다. 위쪽 면부터. 그러면 요 라인은 살아있어요. 위쪽 면도 샌딩을 하고 위쪽 면 샌딩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다시 마스킹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이 튀어나온 라인 그쪽 편에 두고 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겠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그 다음에 아래쪽 면을 샌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은 이제 위아래를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샌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면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힘을 좀 살살 주면서 600방 정도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힘 그렇게 많이 주지 말고 샌딩을 살짝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뾰족한 면이 각이 많이 서 있는 면이 둥그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샌딩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면서 라운드를 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은 이 라인을 딱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휀다 도자기 할 때도 휀다도 보면은 여기서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휀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 각이 이렇게 제가 파란 걸로 할게요. 요 각이 있는 부분들이 태반으로 많이 있어요. 자동차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바퀴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쪽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여기를 한다. 그러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샌딩하고 그 다음에 또 되면은 그 이제 위쪽을 마스킹 테이프하고 또 밑에 뼈를 샌딩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각이 살아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을 살짝 동그랗게 죽여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쁜 각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것도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업체에서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잡고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제 프라서페를 뿌렸네요. 프라서페 작업하기 위한 거고. 이제 여기도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드리면은 항상 설명 많이 하는 건데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는 이제 커버링을 자세히 보시면은 역커버링이 돼 있어요. 역커버링이 돼 있는데 이제 역커버링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이제 이쪽 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제 이렇게 마스킹 커버링 테이프를 붙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마스킹 테이프 붙어 있는 면이고 그래서 비닐이 이쪽으로 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종이 테이프만큼의 두께의 턱이 생겨요. 이 프라서페를 뿌리면. 근데 어차피 프라서페는 내가 샌딩을 해가지고 평평하게 다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내 수고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커버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종이 테이프 면은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 비닐 부분을 이쪽으로 제낍니다. 그러면은 요 종이 테이프가 살짝 떠요. 그래서 나중에 서페를 뿌렸을 때 좀 옅게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샌딩을 할 때 평평한 면을 잡기에 되게 편하게 샌딩을 할 수 있죠. 이제 그 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페를 뿌렸고요. 이제 색상을 뿌리셨네요. 색상을 뿌렸고 이제 색상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쪽도 좀 뿌릴 수 있는 곳은 뿌리고 좀 지저분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뿌리시고 해서 요 정도까지 뿌리셨어요, 지금. 색상은 요 정도까지 뿌렸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을 뿌렸으면은 나중에 이제 투명은 요 정도까지 더 가겠죠. 이렇게 한 5cm 정도 더 갈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 5cm에 이제 투명을 뿌린 다음에 여기 투명은 여기까지 뿌리고 그 투명을 2번 정도 다 뿌린 다음에는 여기 5cm와 원래 있던 5cm 자리에 브랜딩 신나를 뿌려서 요 경계를 없애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부분 도색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계 투명의 뿌연 그거를 녹여가지고 브랜딩 신나를 해서 경계를 없애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완성 사진인데
여기 이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쪽 부위가 조금 덜 됐죠. 그죠? 이 철심 박은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 뿌릴 때 저희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퍼티를 더 발라가지고 메꾸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야 이제 나중에 진짜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퍼티 살짝 메꿔가지고 작업 부분 도색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건 아니니까요. 자, 그때 완전히 박살났던 뒤에 범버가 지금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그죠? 뭐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이게 공업사 가면은 완전히 교환입니다. 교환인데 이것도 다 이렇게 살려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용접을 해서 하는 것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이쪽 부분에 뭐 또 이제 스크래치 나고 뭐 했다. 그런 거는 이것도 했는데 그거는 우습겠죠. 그죠? 고객님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걸 해보셨으니까 더 쉬운 것들은 더 우습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사례처럼 큰 범위의 파손도 올바른 도구와 올바른 시공 방법을 배우시면 직접 DIY 복원이 가능합니다. 엘카 DIY 공간에서는 단순히 공간을 대여하는 수준을 넘어 고객님들이 직접 실습하고 배우고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범퍼, 파츠 복원, 셀프 도색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DIY 문화를 엘카와 함께 만들어 보시죠. 앞으로도 다양한 복원 사례와 도색 노하우를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엘카 DIY 공간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엘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